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원자력 그리고 SMR, 소형 원전 네.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니 SMR 그리고 ISMR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전 ASMR은 잘 아는데요. ISMR은 많이 들어보지는 못해서요. SMR 관련주가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기 SMR이 소형 모듈 네, 원전이잖아요. 그 I가 붙은 거는 이노베이션이야. 아,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뭐 그 차이니까 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단지 사이즈가 좀 더 작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전력을 생산을 하는 방법은 이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 풍력 발전 있죠. 물이 막 풍력 발전을 해서 큰 날개가 돌아가면서 터빈을 돌려서 전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고, 태양광도 있죠.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그 열로 이제 그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 수력 발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물을 끓이는 방법 중에 석탄을 떼는 방법, 천연가스를 떼는 방법, 원유를 떼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을 열을 발생시켜서 물을 끓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탄소는 지금 탄소 배출 때문에 우리나라 지구가 막 문제잖아요. 뭐 지구 온난화도 네. 굉장히 네.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기후 변동도 엄청나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석탄이나 이런 화석 연료는 가급적 배제하고, 천연가스는 그나마 좀 탄소 배출이 적다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네.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풍력은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바람이 안 분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북유럽 쪽에 그 북해 거기에 이제 보통 풍력 발전을 많이 세우는데, 네. 여기도 바람이 잘 안 분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유럽 전체 수력 발전이 됐는데, 요번에 작년인가 최근 뭐 50년 만에 가뭄 뭐 이래가지고 바닥이 말라서 댐이 수력 발전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원자력 발전인데, 이제 원자력 발전은 문제가 이제 풍력 발전 역시 최근 지구 온난화로 해서 바람이 약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태양광 역시 또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럼 결국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이제 원자력 예. 발전일 것 같은데요. 근데 원자력 발전은 핵 폐기물 처리나 방사능 누출 위험 이런 굉장히 위험한 안전성 문제가 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에 매달리고 있어요. 실제로 원전 폐기 정책을 추진했던 독일도 다시 새로운 원자력 발전을 세우고 있어요. 그게 다른 대안 또 그 어떤 것보다 좀 효율적인 것 때문에 그러긴 한데, 유럽연합 전체에서도 원자력을 이제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린 텍소노미는 어떤 경제 활동하는데 이게 친환경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켰다는 거는 친환경 쪽으로 보는 거죠. 근데 원자력 항공모함이 있는데 네. 무려 20년 동안 추가 연료 주입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 혹시 아세요? 20년이나요? 예. 그게 가능한가요? 항공모함에 네. 소형 원자로 2개를 싣고 여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이제 항공모함 운행을 하는 건데, 이걸로 창안한 게 요즘 나오는 그 SMR 소형 원자로예요. 그래서 소형 원자로의 정확한 명칭은 소형 모듈 원자로, 그래서 SMR이라고 불리는데, 전기 출력을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를 주로 말을 해요. 네. 그 미국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서도 주로 이런 소형 원자로를 사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서 사용하는 원자로도 여기에 속해요. 그럼 규모가 작으면 설치비도 네. 뭐 설치 장소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상대적으로 자유롭겠네요. 네, 예. 그러면 소형 원자로 구분하는 그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우선 이제 작은 사이즈가 가장 큰 장점이고, 네. 이제 기존 대형 원전 대비 평균 10분의 1이나 또는 20분의 1 수준의 작은 사이즈 덕분에 설치도 용이하고, 구조물을 싣고 가서
땅도 좁은 땅만 필요하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비용도 저렴하게 들고 그러니까 300메가와트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같은 거를 소형 원자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 원자로에 비교하면 기존 원자로 대비 비용이 이제 50% 이상 싸게 든다는 거죠. 생산 단가도 굉장히 적게 들어요. 그다음에 대형 원자로는 냉각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안가나 호숫가, 강변에 주로 설치해야 되는데 소형 원자로는 큰 물이 냉각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조금만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SMR보다 더 설치가 용이한 게 예.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 그러니까 즉 ISMR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앞에 혁신형, 이 I라는 단어가 더 붙었는데 대체 얼마나 더 혁신적인 건가요? 예를 들면 대형 원전 발전 용량은 네. 1000메가와트인데 소형 원자로는 300메가와트 이하의 작은 원자로를 말한다고 해요. 근데 혁신형 원자로는 모듈당 170메가와트.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보다 한 절반 정도로 작은 용량을 하는 건데 얘가 대형 원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네. 안전하고 경제성 또한 혁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심 어디나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구장 하나 정도 크기면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도시 전체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축구장 하나 정도요? 예. 그럼 원장님, 그럼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사실 소형 원자로 관련주들이 한때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한때 막 붐이 일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적이 있어요. 이 당시 이제 원전 관련주 대부분 올랐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해서 옛날 두산 중공업 아,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뀌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한전 자회사인 한전 KPS, 네. 한전 기술 뭐 이런 것들이 그 관련 주들이겠죠. 지금 그 관련 주들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리여서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예요. 네. 주식은 이럴 때 사야 돼. 얘는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사야 되는 거지.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BM이나 네. LNF처럼 막 급등하는 거 사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 좋아하지 않냐면 다소 지루한 감이 있거든요. 언제 오를지 모르는 것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저처럼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곧 오를 때가 되었다 생각하는 거죠 이제. 때가 되었다.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예상보다 좀 더 길게 지루하게 있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죠.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죠.